이것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눈이 깊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적인 전선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한때 INS-UR로 오를 수 있었던 사기가 약간씩 꺾이는 것이 감지됩니다. 총사령관과 참모총장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발레리 자루지니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공보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이나 점령한 지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크라이나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도 전역에서 선거가 임박했고 심지어 확고한 동맹국인 폴란드의 농부들도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원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의 원조를 포함한 입법 계획이 미국 국경 및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진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 오전 의회가 자유의 대의회 등을 돌린 패티 당파 정치가 키이우에 대한 원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역사는 자유의 대의회 등을 돌린 사람들을 혹독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영국도 목요일 워싱턴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나란히 연설할 예정이었는데 영국 역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울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21개월 동안 주목할 만한 목적과 의도의 일치는 항상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혼란과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의회가 긴급하게 필요한 원조를 꺼리는 것은 종종 공화당이 미국을 또 다른 분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조는 정확히 그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푸틴이 미국이 직접 동맹국들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네이토의 국경 근처로 계속 전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비난 게임이 시작되었고 어째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오랫동안 정보로 전해진 결과들을 전해주지 못했는지를 광범위한 기사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키이우가 너무 늦게 움직이거나 말을 너무 적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나토군이 없었다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공중우세를 제외한 복잡한 군사공격을 감행해내기를 기대하는 우방국들을 아직도 놀라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활력의 느린 유출입니다. 게다가 불과 6개월 전 신보핀 예부겐이 프리고진으로부터 공개적이지만 단묘한 반란을 맞이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로서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프리고진은 사망했고 바그너의 다른 고위 인사들과 함께 의문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석유 자동으로 부자입니다. 교도소들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대포알로 참호를 채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대는 다시 일어섰고 그곳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네이토 훈련과 무기들과 함께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아왔습니다. 그 최전방들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서쪽으로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 강을 건너 지속하기는 어렵겠지만 교두보를 만들고 서쪽에서 크림 반도로 러시아의 접근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인근의 케르손시는 그 대가를 치르며 매일같이 포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선에서 행운을 볼 수도 있지만 변화를 만들고 병력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으로 보면 몇 달 동안이나 자포리자 아래의 최전방들은 대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돌파구는 서방과 키이우가 승리라고 부를 수 있었던 핵심적인 결과이자 러시아 본토를 크림 반도 합병으로부터 차단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눈과 어둠은 더 이상의 전투를 더디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더 골치 아픈 리듬이 아부디루카 마을 주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는 거의 없지만 그것은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 고통과 사상자에 대한 러시아의 무한한 관용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올해 초 바흐무트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천천히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수천 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이것이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작고 값비싼 승리입니다. 푸틴이 가진 가장 큰 이점은 서방 세계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동맹은 키이우와의 주요 전략이 실패했고 이제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원조가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푸틴은 협상에 더 순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유럽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키이우를 그들에게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부분의 서방 지도자들이 푸틴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고, 러시아는 군사적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를 이용한 수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화협정도 푸틴이 더 많은 이입을 수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크렘린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안보를 위해 매우 위험한 조합을 이룰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가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협정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다면 그는 운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할까요? 첫째, 서방은 굴욕적인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푸틴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실패한 쿠데타, 그리고 흑해 함대에 있는 많은 배들이 러시아의 주요 흑해 연안의 안전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약한 이웃을 물리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나토를 완전히 인수할 수 없습니다. 핵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은 그가 세계 종말에 열심히 미칠 사람이 아니라 실용적인 생존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하고 빠르게 무장시켜야 합니다. 미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HACMS 빅밀 에이브럼스 전차 등 느린 속도로 무기를 공급하는 접근 방식은 재앙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서방은 러시아와의 어떠한 평화협정도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가로질러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사이의 육로를 유지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략적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과 미국은 이것이 서방 안보를 위한 실존적 싸움이라는 확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토의 국경 안보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잠재우고 전쟁 범죄로 기소된 지도자에게 이를 모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의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